예, 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 김정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업로드하는 내용은 이 논술 시험을 보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이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준비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제일 이제 문의를 주실 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예전에 이제 논술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자꾸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만나는 분들은 이제 처음 시험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떨어진 다음에 저를 만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에서 사실은 많이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왜 탈락하느냐, 자꾸 탈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이 논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하면 안 되는 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논술의 요소는요, 기본적으로 쓰기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쓰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킬의 영역이고요. 보통 스킬을 이제 강화시킬 때는 이제 이 스킬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보통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 준비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질문일 거로 취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고 쉽게 빨리 접근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왜 떨어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원인 분석보다는 내가 뭘 읽어야 빨리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게 함의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읽고 숙지 뭐 이걸 이제 암기라고도 하죠. 어떤 걸 읽고 뭐를 알아야만 시험에 볼 수 있나요? 논술 시험을 잘 보나요? 이 질문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쓰기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 함의된 내용 중에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써봐야 논술을 준비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방식은 아니죠. 많이 읽어봐야 쓰는 연습을 하는데 막힘이 없으니까 그걸 전제 조건으로 두는데 그걸 이제 논리적 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의 영역은 뭐냐면 어, 많이 읽으면 잘 쓸 수 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죠. 자, 읽으면 쓸 수 있다라는 논지는 사실은 오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이 읽으면 당연히 배경 지식이 강화가 되죠. 그리고 써야 되는 소스,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습득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읽어봤을 때 어떤 표현이라든지, 어떤 변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통사 구조를 활용해서 답안지 그 글을 쓰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취합이 되죠. 그럼 읽으면 쓸 수 있다로 논리적인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얘기했던 연습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걸 배제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많이 읽는데 읽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지식은 습득했는가, 그리고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범위 내의 정보를 습득했는가, 그리고 변별성 있는 표현들은 충분하게 구별해서 읽어봤는가, 이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숙지했으면 이걸 바탕으로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스킬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스킬을 바탕으로 답안지를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따라서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죠. 첫 번째, 유용한 정보의 습득. 이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논술을 보는 기관은 논술 문제를 형성하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유의미한 내용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그리고 논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수용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쓸모없는 정보를 꽤 많이 수용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넘겼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구조라든지 적절한 논리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한 좋은 글을 읽어봤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플러스 알파, 이게 훈련이라든지 연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준비 과정은 이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훈련 연습으로 연계가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읽는 과정에서 정보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수용하는 동시에 유의미한지에 대한 선별 과정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선별 과정을 통해서 수용한 정보를 내가 내면화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도 내면화된 내용을 내가 연습하는 것도 필요한가, 이걸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좋은 답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연습을 통해서 내가 초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쓴 내용들이 어떤 부분에서 감점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가산점도 있으니까 내가 작성했을 때 가산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가산 요인이라고 하는 건 보통 내가 갖고 있는 소양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훈련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단어가 굉장히 많은 보유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용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단어군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특정한 단어만 계속 재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작성이라든지 문장 자체의 통사구조를 이해 못해서 문장이 굉장히 저하된 사람도 있고, 혹은 비효율적인 문장을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쓰는 과정에서도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사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양면성을 고려해서 내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행했는가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가와 감의 요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준비 과정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준비 과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유용한 정보의 습득, 그리고 이 논술 문제가 형성되어 있는 유의미한 정보의 수용, 그리고 이 타당한 문장 구조를 구별할 수 있는 역량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과 연습이 통해서 본인 역량, 그러니까 스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가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거의 완성 단계지 않습니까? 나의 가산 요인과 나의 감점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내가 그 예전에 시험을 봤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현명하신 분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본인이 이번 시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리뷰를 해보거나 아니면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의를 할 때 저한테 저 선생님 제가 예전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걸 좀 봐주세요. 그럼 정확하게 나오죠. 왜냐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업로드하거나 합격 수기가 있는 그리고 제가 담당했었던 이런 기관들을 충분히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만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관은 이제 어법을 주로 본다거나 어떤 기관은 이제 보편적인 내용의 타당한 논지를 전개한다거나 어떤 기관은 최근의 동향을 바탕으로 사례의 타당성, 문장의 응집성 등을 강조한다거나 이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A라는 기관에 어떤 시기에 기관, 시험 시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안을 썼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저한테 주고 이걸 바탕으로 채점도 해보고 보완도 해보고 내용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시 답안도 만들어 보고 이런 걸 수행하는 게 선생님이 지향하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락 이유가 본인의 눈에 보이면 너무 다행이고요.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건 이제 첨삭 과정이라고 하죠. 이 첨삭을 한번 이제 부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3월, 4월, 5월 그리고 이제 길게 봤을 때 이제 7월까지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채용 과정이 많이 이제 공고가 되고 많은 기관이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하다. 이 기관이 뭘 준비하는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는 좀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 좀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한 기관도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도 저한테 요즘에 이런 질문이 많이 와서 오늘은 뭐 제일 많이 질문하는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탄력 이유에 대해서. 근데 이 탄력 이유는 개별적으로 문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단어군이 형성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용 설계가 아예 굉장히 미흡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장이 매우 비효율적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용이 뭐 누락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비약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주제라도 좋으니 본인 초안을 써서 문의를 주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개선하는 게 수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어떤 이제 그 초안 내용을 보는 뭐 객관적 시각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뉴스를 읽어보는 그 정도의 부담보다는 좀 더 많은 부담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